충격적인 경험담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 27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국세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세금 관련 규제가 크게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소중히 모은 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금융기관과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5월부터 전면 시행된 새로운 현금 관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금융 불안이 커지는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십니다. 저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돈을 찾아두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동생도 지난달에 급하게 220만 원을 인출했다가 예고 없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무척 당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현금 거래를 모니터링해왔지만 올해 5월부터는 그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응법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배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4가지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5월부터 강화된 현금 인출 감시 기준과 그 배경. 둘째,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인출 금액과 위험 신호가 되는 거래 패턴. 셋째, 세금을 최소화하며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리 방법. 넷째, 합법적이고 똑똑하게 현금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최근에야 금융권 내부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한 정보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세금 부담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35년 동안 세무서와 금융권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모든 현금 인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금액과 어떤 패턴이 감시 대상이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정보만 알고 있어도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이 단순한 실수로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일상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현금을 다루는 방법 하나만 달라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셔서 몇 차례 불필요한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내용, 5월부터 바뀐 현금 인출 감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모든 현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에 정보가 쌓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인출해야 신고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준이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더 주의하실 점은 이 500만 원이 한 번에 뽑는 금액이 아니라 일주일 누적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150만 원, 목요일에 200만 원, 토요일에 180만 원을 인출하면 합계 530만 원이 되어 바로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80세 김영자 할머니도 지난달 손녀 결혼자금으로 사흘 동안 총 600만 원을 인출하셨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5월부터는 은행이 5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모르고 큰 금액을 인출해 곤란한 상황을 맞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세무서에 근무할 때도 이런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받는 어르신들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출 빈도까지 세부적으로 관리됩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1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그 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런 사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성실히 모은 돈인데 단지 인출 방식을 몰라서 불필요한 고생을 하시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국세청이 이렇게 철저히 감시하는 이유는 탈세와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까지 불필요하게 의심받는 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해결책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넘지 않아야 할 주간 인출 금액과 정보가 특히 주목하는 거래 패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일주일에 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시나요? 바로 일주일 누적 인출 금액이 460만 원을 넘으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450만 원만 인출하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세밀하고 복잡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81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매주 400만 원씩 3번 연속으로 인출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적인 인출 패턴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금융 습관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 즉시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만 인출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을 인출하면 그 순간부터 의심의 눈길이 쏠립니다. 또한 매주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것도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자주 봤던 의심 패턴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여러 날에 나누어 돈을 빼는 경우. 둘째,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해 금액을 분산해서 인출하는 경우.
셋째, 가족 계좌를 이용해 오해 인출하는 경우. 이런 행동들은 실제로 세무서 직원들이 특별히 주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자산이 단순한 무지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절대 세금을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1회 인출 시 18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총 45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인출 금액과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혹시 수술비나 결혼자금 등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사용 용도가 명확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이유로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무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현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현금을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현장 경험에서 배운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카드 활용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6세 윤정희 할머니는 예전에 손주 용돈을 주기 위해 매달 현금을 인출하시다가 곤란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후 자동이체와 체크카드를 활용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용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동이체는 금융기록이 명확히 남아 나중에 증빙이 쉽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 카드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을 건네시는데 선물 카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이체입니다. 송금하실 때는 용도를 꼭 기재하세요. 손주 대학 등록금, 아들 전세 자금 등 구체적으로 써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 공동 계좌 개설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만들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차근차근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검토한 유용한 기기와 카드 링크를 영상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 예전에 세무서에 근무할 때 매달 현금을 주다가 증빙 없이 곤란을 겪으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안심하고 용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익숙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과 노후를 위한 미래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인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되고 감시됩니다. 이런 변화에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세무와 금융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2세 이순재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금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세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안하시겠죠? 정보가 곧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세금 문제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금융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나 카드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은행이 어르신 전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융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계좌에 두지 말고 예금이, 적금이, 주택청약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나누어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무 리스크도 줄이고 이자 수익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년 단위로 큰 지출 일정을 점검해 두세요. 수술, 결혼식, 여행 등 예상되는 지출을 미리 파악하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계획적인 금융생활이야말로 세금 걱정을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더 이상 세금 문제 때문에 노후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불안 없는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모님께 이 방법들을 알려드린 뒤로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거래 패턴을 훨씬 더 정밀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만 잘 지키시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충분히 슬기롭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35년 넘게 세무와 금융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천만 원의 세금을 뜻하지 않게 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큰 피해를 보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5세 조영우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려다가 결국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내셨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았더라면 간단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해마다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면 두려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현금을 다루는 습관에 조금만 변화를 주시면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무 상담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한 발 앞서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주변 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이런 금융 지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금융 지식을 공유할 때 더 큰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생기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노후와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